대부분의 문제는 폭발로 해결돼. 예술은 폭발이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정비사. 다른 것은 관심 없고 오로지 폭탄과 폭발에만 집중하며 모든 말과 행동을 그것에 연결 짓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셀린 마리노엘. 과연 이 정비공은 무슨 이유로 루미아 섬에 들어온 걸까요? 천재, 특정한 분야에서 탁월한 지능, 능력 또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기존의 기준이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는 사람. 오늘날 인류에는 천재라고 불리우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해왔고 천재성을 발현한 분야는 각기 다르지만 대부분의 천재들은 자신이 발휘할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그 능력을 일찍이 드러내곤 했습니다. 셀린 또한 대중적으로 불리는 타고난 천재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불꽃놀이나 맥체의 폭발 장면 같은 터지는 것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째서 그녀가 폭발에 대한 충동을 가지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모차르트가 음악의 재능을 타고난 것처럼 그녀의 폭발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학교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어. 이러한 폭발에 대한 관심은 성장할수록 함께 커져가게 되었고 그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엔 이미 스스로 폭발물을 직접 만드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만들었던 폭탄은 설계 결함으로 그녀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폭발시켜버리는 큰 사고를 내게 되었지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등학생 소녀가 폭발물을 제작하여 휴대하고 다닐 거라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했기에 그저 알 수 없는 테러리스트 소행으로 마무리되며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이 사실은 오직 셀린만 알고 있었죠. 타고난 천재들이 그러하듯 셀린 또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길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고 군인이 되어 폭발물 제거 병과에 지원하게 된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순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실전 투입 후 바이탈 포스 능력을 각성하게 된 것이죠. 전장에 투입된 그녀의 눈앞에 놓여진 건 적군에 의해 전멸당한 아군 진영의 모습이었죠. 너무나도 참혹했던 현장이지만 수습을 위해 손을 뻗은 그때 셀린이 손을 댄 사물의 구조가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나 망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손에 닿은 사물의 구조가 손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셀린의 눈에 보이게 된 것이었죠. 이 능력으로 주변의 것들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빠른 시간에 적들이 매설해 놓은 폭탄들을 알 수 있었죠. 폭발물에 대한 천재적인 지식 그리고 그녀의 바이탈포스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적들이 매설한 폭탄들을 재조합하여 다연장 로켓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적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황을 폭탄을 재조합하여 혼자서 역전시킨 셀린의 공은 당연히 크게 인정받았고 승진도 하면서 군인으로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셀린은 주어진 임무를 자신의 바이탈포스 능력과 천재적인 폭탄 제작으로 성공시켜냈지만 그저 폭발과 폭탄에만 관심 있는 그녀였기에 동료들은 셀린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리드 상병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는 셀린과 군 입대 동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폭탄과 폭발 외에는 관심이 없던 셀린은 대화 방식부터 너무나도 특이했기에 모두가 거리를 뒀던 셀린을 이해하고 말동무가 되어주던 유일한 동료인 리드 상병은 의지할 수 있는 전우이자 삶의 유일한 친구였죠. 자신이 좋아하는 폭탄을 기폭하는 임무와 성공 성과를 인정해주는 곳 그리고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게 해준 군인으로서의 삶과 리드 상병은 셀린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평화로운 삶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전하게 폭발물을 설치하고 기폭시키는 임무를 받은 셀린과 리드는 각자에게 맞는 임무를 배정받았습니다. 리드 상병이 기폭할 위치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나오면 셀린이 기폭시키는 일이었죠. 이미 몇 번이고 같이 임무를 해왔던 두 사람이었고 셀린의 바이탈포스 능력 그리고 폭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애정은 항상 성공으로 임무를 이끌어냈기에 그날도 평소처럼 당연히 성공할 임무였죠. 하지만 임무를 통솔하기 위해 새롭게 투입된 특무대원 앤소니 하사의 개입으로 모든 것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폭발은 아니었어. 리드 상병과 대원들은 무사히 폭탄을 설치하였고
그들이 빠져나올 시간을 계산하여 기폭을 시키려고 준비 중이던 셀린에게 앤소니는 바로 기폭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 문제였죠. 셀린은 그동안 함께 임무를 했던 경험과 폭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지금 기폭 장치를 가동한다면 리드 상병과 다른 대원들이 폭발에 휩쓸릴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폭발 외에는 관심이 없던 그녀에게 그 말을 온전하게 전달하기엔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앤소니 여사는 계속해서 기폭을 명령했고 군대라는 특성상 상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기에 결국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타이밍보다 빠르게 기폭 장치를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서적 확인.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점령지는 확실하게 폭파시켰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리드 상병은 폭발에 휩쓸려 전사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일은 셀린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앤소니 여사의 판단을 탓할 수 있었으나 결국 기폭시킨 것은 자기 자신이었기에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더 이상 군대는 셀린에게 낙원 같은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PTSD로 인하여 더 이상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결국 제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온 셀린은 자신의 바이탈포스 능력을 이용하여 정비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자신의 PTSD를 치료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폭발은 신나는 건데 왜 신나지 않지? 하지만 좀처럼 트라우마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동료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죄책감에 폭발에 대한 관심도 억누르며 정비사 일을 하는 그녀에겐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을 지경이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던 그녀의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셀린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글라이아의 실험체가 되어 루미아 섬에 들어왔으니까요. 당신들 말대로 마음껏 터뜨릴 수 있긴 했어.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실험체가 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섬에서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폭탄을 제조하여 폭발시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셀린의 트라우마는 호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료의 죽음, 제대 후에 찾아온 정체모를 남자,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연이었을까요? 실험체로 데려오기 위해 국가에 소속된 셀린을 민간인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바이탈포스 각성자를 추적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려오는 아글라이아의 계략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 의구심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영영 알 수 없을 테죠. 진실은 오직 아글라이아만 알 수 있으니까요. 참전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보편적인 증상입니다. 21M RFT-48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기였던 리드 상병의 죽음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21M RFT-48에게 좋은 전우였고 거의 유일한 이해자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임무 현장이었습니다. 그녀가 기폭시킨 폭발물의 후폭풍에 리드 상병이 휘말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녀는 한 번의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고가 터진 것은 그날 하루뿐이었고 리드 상병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21M RFT-48의 말을 해석해보자면 명령에 의해 자신이 생각했던 타이밍보다 조금 일찍 기폭시켜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대로 해냈다면 리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녀에게 리드의 죽음은 아직까지 큰 트라우마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폭발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폭발은 단순히 좋아하는 영역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폭발시키는 것이야말로 21M RFT-48이 과거와 마주보는 방식이고 트라우마와 맞서는 방법이며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